조현병은 영어로는 의학적으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쓰는데 조현병은 현을 조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시 직역을 하면 attunement disord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튜닝을 한다. 우리가 악기를 튜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튜닝을 한다는 뜻이 있는데 현악기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현악기에 튜닝이 잘 안 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죠. 근데 튜닝을 잘 하면 예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정신 상태가 현악기의 현처럼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신경계통이 잘 조율이 되면 정신이 맑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뜻이 내포된 질병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의학적 용어로 다음과 같은 5가지 증상이 주요 증상입니다.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어떤 건 알 듯한 이야기고 어떤 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의학적 용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인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상은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괴롭힌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것을 사실과 달리 확신하고 있을 때 망상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망상을 갖고 있을까? 한 8% 정도가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명 있으면 8명, 1000명 있으면 80명 정도가 이런 현실과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빈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청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환청이라고 하죠. 약 6% 정도가 경험을 합니다. 100명에 6명, 1000명에 60명 정도이니까 상당히 빈번한 편이죠. 그래서 환청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면담을 할 때 이런 현상을 얼마나 사람들이 겪고 있을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몇 명이나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명이요.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해요. 근데 60명 정도가 겪는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만 그러는 거 아니네요? 라고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상이나 환청은 꽤나 빈번한 현상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의학적 텀으로 5가지 주요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조현병을 앓게 됐을 때 보이는 모습을 이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오는데 하나는 이제 생각하는 게 변화가 오고요. 하나는 지각, 듣는 거나 보는 것에 이제 변화가 오고 한 가지는 정서적인 상태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는 제일 흔한 게 사람들이 수군댄다. 그리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인터넷을 하니까 해킹당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게 되고요. 지각의 변화는 환청이 들리는 건데 환청이 들리지 않더라도 작은 소리에 민감해지는 소음에 예민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처음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서와 인지의 변화는 기분이 가라앉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스러워지는 것과 더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생각과 지각과 정서 인지 변화가 조현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들어보면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조현병은 뉴스에서 보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겪게 됐을 때 보이는 모습들, 경험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민수.
요즘 들어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하면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랍니다. 윗집은 매일 시끄러워. 민수만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들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휴대폰이 해킹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설칩니다. 그러다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조현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뇌신경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주변 자극에 쉽게 예민해져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청소년 또는 청년기인 10대와 20대에 주로 발병합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정신건강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조현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조현병을 겪게 되면 소리에 민감하게 되고 소음에 예민하게 되고 또 환각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이지? 하다 보니까 윗집에서 그러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해서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조현병의 신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변화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해킹한다, 음모가 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뭔가 상황들이 굉장히 무섭고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근데 실제로 뭐 해킹을 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주변에서 다들 그럴 것 같지 않아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해킹 당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로 경찰서에 전화를 하거나 통신사에 전화하거나 해서 확인해 달라라고 아니다라고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그래서 현실과 다른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이것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환각, 지각 이상인데 첫 번째 단계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소리나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전에도 이 정도 소리는 났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고, 또는 도로나 길가에 사는 경우 바깥에서 아이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리고 차 다니는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 시끄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가족들이 볼 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동네 아이들이 나에 대해 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가면 이제 환청이 들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바깥에 문 열어보면 아이들이 보이니까 저 아이들 소리겠지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환청이 시작될 때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처음에 들리기도 하고요. 누구야라고 이름을 부르거나.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거나 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또는 휴대폰이 울리는 것 같아서 호주머니 휴대폰을 딱 뺐는데 휴대폰이 안 와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착각이거나 환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각이라는 건 빈번한데 우리가 조현병의 환각이라고 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를 환각이라고 해요. 근데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듣거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거나 하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 그것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빈번하다, 매일 그런다, 이전엔 안 그랬는데 매일 그런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조현병의 환각은 아니지만 뭔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현병의 환각이다라고 하면 대화하듯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 이때를 이제 조현병의 환각이라고, 그러니까 조현병의 진단에 포함되는 환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텔레파시가 온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 생각이 소리가 돼서 느껴진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환청을 듣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환청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듣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환청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답을 해요. 근데 그 경우는 잘 보면 생각이 소리가 되는 경우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컨디션 아주 안 좋을 때, 막 며칠 날 새고 감기 걸리고 막 힘들 때, 그럴 때 그런 비슷한 경험 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누가 막 대화하는 소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울려서 좀 들리거나 주파수 안 맞을 때처럼. 그런 경험 안 하시나요? 네. 저는 한 것 같은데. 또는 우리가 잠에서 깰 때나 잠이 들 때, 실제 소리를 낼 사람은 없는데 무슨 비몽사몽간의 어떤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거든요. 다 이것들은 이제 정상적 범주에서 들리는 환각이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속상한 일을 겪고 나서 그때를 막 회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마치 그때가 영상을 틀어놓은 것처럼 재경험이 되는, 그래서 막 속상한 말을 했던 친구의 음성이 마치 재생이 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속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소리처럼 된다인데,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음성처럼 돼서 뇌에서 이렇게 재생이 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환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현병에서 환각은 주로 청각과 관련돼서 나타나요. 근데 조현병이 심해지면 시각과 후각이나 촉각 쪽의 변화도 올 수 있어요. 청각의 변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감각의 변화가 오는데, 시각의 변화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환시는 헛것이 보인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나진 않고 좀 이렇게 번져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벽지를 보면 벽지에 무늬가 막 흘러내린다 이렇게 표현한다든가, 뭐가 이렇게 번져 보인다, 그러니까 눈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촉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그 다음에 냄새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라고,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악취가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현병 증상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병원 냄새가 너무 역겹다, 소독약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나지요. 나는데 그런 이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그런 이제 냄새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잘 안 하기도 해요. 음식도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오기 때문에 뭔가 음식이 특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음식에 독을 탄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음식을 멀리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조현병은 뇌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 감각들이 아주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망상이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조현병의 증상 다음으로는 와해된 언어인데, 와해된 언어는 쉽게 말해서 횡설수설하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줄거리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글을 쓰면 문법에 안 맞는 글을 쓰는 이런 것을 와해된 언어라고 해요. 이거는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그 조현병에 대한 소개 기사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왼쪽 영상에 있는 막 입원했을 때 쓴 글을 보면 말이 좀 두서가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추론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회복이 돼서 퇴원할 때 쓴 편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글을 잘 쓰고 계시죠. 그래서 조현병 증상의 급성기에 놓여 있으면 말이 좀 횡설수설하고 두서없이, 생각이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두서없이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생각의 변화인 망상, 지각의 변화인 환각, 그리고 두서없이 말하는 와해된 언어. 이 세 가지가 조현병의 핵심 증상이고 셋 중에 한 가지는 꼭 있어야 조현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상으로는 행동의 변화가 오는데 위생 관리를 전혀 못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날이 굉장히 추운데 반팔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여름인데 막 5겹씩 옷을 껴입고 다니거나 그러면서 위생 관리는 전혀 안 되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그대로 몇 시간씩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불러도 멍하게 있고 이런 이제 행동의 변화들이 조현병 현상으로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음성 증상이라는 것은 여기 보이듯이 없어지는 증상인데 뭐가 없어지냐면 말이 없어지고 활동이 없어지고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이걸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고 조현병 증상이 시작되다 보면 이런 음성 증상이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말이 적어지고 표정도 적어지고 웃음도 적어지고 대인관계나 활동이 적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음성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초반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학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학생이 있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으로 친구가 많지 않은 학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말수가 이전에는 말을 잘하고 활달했던 친구인데 점점 말수가 적어지면서 점점 친구들도 안 만나면서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좋아요. 앞서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두 가지 조건 중에 기능의 저하, 그런 변화들이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이한 학생, 아주 평범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특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이하다는 것은 좋게 보면 아주 창의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시사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위생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점점 감정 표현이나 친구 관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그러니까 변화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친구는 늘 한결같아. 한결같이 특이한데 또 그 나름 특이한 대로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 라고 하면 그 경우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그 특이함 때문에 점점 친구가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들고 그리고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평가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한 학생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많아서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변화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는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현재 상대적으로 더 잘 못 지낸다,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이런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면 꼭 상담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소리처럼 된다인데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굉장히 뚜렷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음성처럼 돼서 뇌에서 이렇게 재생이 되는 듯한 경험을 할 수